네, 그리고 이제 Q&A 2부예요. 한 40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낭독, 로독국, 낭독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ASMR로 책을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거의 걸리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작권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좋은 책을 저도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은 거의 소설 쪽은 좋아하질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좀 제 취향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좀 고요하고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내용이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한 페이지 정도는, 두 페이지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 ASMR 하려고 그 소설책을 찾아서 다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문장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ASMR 하기에 좋은 그 책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저작권에 다 걸릴 줄 알았는데 두 페이지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낭독을 준비해 볼게요. 이거 리퀘스트잖아요. 리퀘스트가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 다음은 예슬님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네, 성은 모르겠고 그냥 예슬님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나머지 Q&A 답변해 드릴게요. 언니가 생각하는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 이런 질문 받으면 좀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민망하고 기분도 좋고 당연히 좋죠. 동안의 비결. 근데 동안의 비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게 끼치는 거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쁜 일이거나 누가 나한테 나쁜 해를 끼쳐도 그거를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물론 이렇게 곱씹어 보면 뭐 가끔 이렇게 욱 할 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서 그걸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되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잘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때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스트레스가 받으면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찾아봐요. 뭐 이걸 건드렸다 저걸 건드렸다. 근데 그때 딱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은 되게 예전에 좋아했던 뭐 요리 영화에 뭐가 되게 끌린다. 그러면 그날은 계속 요리 영화만 주구장창 이제 한 2, 3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미스테리, 막 다큐 같은 거, 그런 거. 막 심취해서 보고 막 내가 과학자가 된 것 마냥 막 그 과학의 세계를 막 상상해보고
막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뭐죠? 성공 스토리 같은 거에 막 심취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게임에 막 빠져서 그걸 한 막 3, 4일, 일주일 동안 관리를 계속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소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 해소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늙는 중요한 요소는요, 욕심.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리면 그냥 그거는 욕심 플러스 불행. 바로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늙는 거죠. 욕심이 생기다 보면 부럽다 보면은 그걸 갖지 못해서 화가 나고 걔가 미웁고 뭐 이런 게 다 그 욕심이 완전 다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욕심을 안 갖고 살까? 그런 것도 스스로 살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전 정말 괴롭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그나마 늙지 않는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없다가 장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꿈이 생겼는데 다문화에 대한 열망 뭐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컸다고 했잖아요. 그 20살 후반에 홍콩에 갔는데 제가 일일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다문화가 형성된 곳이 홍콩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진짜 되게 믹스 매치된 그런 도시를 봤어요. 거기에는 정말 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더라고요. 그 좁은 섬에. 그래서 막 그 영국의 그 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중국과 홍콩 그 자기만의 색깔과 막 그 뒤엉킨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되게 막 그거에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그래서 제가 홍콩에 친구가 있어서 이제 되게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홍콩의 그 매력에 매료됐었어요. 그래서 홍콩이란 곳이 되게 색이 진하고 되게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여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뭐 이 도시가 어떻게 건설됐고 뭐 이런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참 일상생활을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있고 대체적으로 사고방식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홍콩 사람들은 아침에 뭐 밀크티와 소보루빵을 자주 먹는다. 근데 그 소보루빵에 버터를 발라서 먹더라. 이런 거 되게 신기했고 일본 사람들은 녹차를 되게 주로 마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먹게 된 이유 같은 거 그런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같은 거. 외국에서 경험했던 일화가 있나요? 특이한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클럽 문화를 자주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잠깐 클럽 DJ가 되고 싶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박자의 그 박치감이 제가 좀 있더라고요. 완전 박치는 아닌데 그 박자에 둔한 거예요. 그래서 DJ는 박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쿵짝쿵짝 맞추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DJ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판이었죠.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그만 포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지 클럽 같은 데 가끔 갔어요. 가끔 갔는데 그 홍콩의 클럽도 되게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의 클럽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네 머물면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놀려고 간 거죠. 근데 그 클럽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되게 클럽이라기보다는 나이트 같았어. 되게 좀 컸어요. 커서 막 이제 우리 미친 듯이 노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음악도 갑자기 확 꺼지고 그러면은 그 분위기 그, 그 나이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정전인가? 이렇게 사람들 웅성웅성 대면서 그 나이트에서 그 스모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조명도 다 꺼졌는데 일부 조명에 비친 스모그와 무슨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두컴컴한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우왕좌왕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추면서 오지오지 그러고 있는데 홍콩 경찰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5-6명인가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들 이렇게 뭐 앉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었던 것 마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앉길래 저는 술을 마셨죠. 술을 마셔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치면서 저희 얼굴들을 다 비치면서 그 경찰들이 저희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을 딱 끼고 그래서 이게 놀다가 뭔 일인가. 저는 그 상황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나 이러다 잡혀가나? 그리고 일단 좀 술을 먹어서 알딸딸한 그런 입장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너무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한 15분, 20분을 그렇게 이제 다 확인을 하고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그때 실려가는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상황에서 뭐 그 경찰한테 저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그냥 놀러 온 것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총 들고 너 나와 엎드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갑자기 저는 그때 상황이 제가 그 테러 상황이 인지로 잡힌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음악이 빵 터지면서 또 막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막 굉장히 나이트 분위기를 내면서 또 노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홍콩 전 정말 되게 쇼킹했어요. 또 ASMR을 하게 된 이유 계기는 무엇인가요? 근데 ASMR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좀 제 성향이랑 맞는 것 같아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딱히 컨텐츠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는데 ASMR이라는 게 그냥 와닿았어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ASMR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내가 ASMR로 유튜브를 하는데 재능이 없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되게 힘들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다른 걸로 바꿔볼까? 아니야, 근데 이걸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런 고민 할 때가 있었어요. 꽤 했어요. 꽤 했고 제가 화장하고 이렇게
꾸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공들여서 화장을 하고 옷에 신경을 좀 안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 나름대로 아예 신경을 안 쓰다가 그런 거를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워낙에 이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화장은 솔직히 뭐 이벤트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갑자기 막 한 달 만에 아니야 그럴 때 있어요. 거울을 이렇게 맨날 보다가 그래 난 이렇게 생겼지 막 그러다가 화장하면 이렇게 딱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예뻤나 막 이제 그렇게 느낄 때 이벤트로 해요. 나 정말 예뻐지고 싶어. 나 옛날에 예뻤던 것 같은데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집안일하고 또 애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화장에 공들이고 뭐 그러기가 나중에 결혼하시면 알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화장에 신경을 막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 이유인 거죠.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생얼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 생얼을 보고 지금도 솔직히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어리킹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어리킹 영상 때문에 거의 15,000명 분이 다 지금 여기 구독을 해주신 거예요. 15,0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이어리킹 자체를 이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내가 이 영상을 만들길 잘못했구나. 이제 후회를 해서 이제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이제 그때 그 구독해주신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아직도 그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분은 ASMR이랑 그 이어리킹 자체를 안 하는구나 하고 지금 계속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나가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실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A 영상을 또 마치고 이거 Q&A 영상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Q&A 게시문 또 올릴게요. 그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번에 모르고 댓글 못 남겨주셨던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궁금한 거 적어 놓으셨다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